지금 제가 장관님이나 이 정부 어디서도 깡통 전세 우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뭐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깡통 전세가 지난 시기 특히 그 전세금 대출과 연결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깡통 전세 위험군이 한 21만 명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시기 갭 투자자 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위험군이고 우리 장관께서도 집값 한 30%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감안한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6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11만 명도 잠재적인 위험군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깡통 전세 위험군이 한 23만 명 된다. 그리고 이미 현실화됐다. 화곡동 같은 데서. 전세 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깡통 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161만 건 중에서 임대 목적 투자자가 지금 43만 명인데 임대 목적 투자자 중에 놀라운 게 뭐냐? 20대 미만, 20대 이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도표 보십시오. 88.5%, 42%.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얘기냐? 20대 영끌이 아니라 20대 엄빠 찬스. 상속 증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가장 집중된 시기는 뭐냐면 20년 하반기하고 21년 상반기예요. 이때 88%, 74%가 늘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 줬고 20년 5월 금리가 0.5%로 최저점을 찍었고 그래서 전세 대출 폭증했고 시급히 추진했어야 될 DSR 규제는 손 놓고 있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세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주택 구매 자금 중에 63%가 외부 자금인데 그 중에서 52%가 임대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비중이 80%가 되는 갭 투자자가 12만 명, 60에서 80이 11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다 깡통 전세 잠재적 위험군, 그다음에 아주 주위험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30 영끌 담론 이거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대는 이게 엄빠 찬스예요. 영끌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도 뭐냐 대부분이 집에도 못 살고 방에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 영끌하니까 이 담론 들으면서 박탈감에 시달렸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때문에 집권한 정부인데 근거를 가지고 실체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가 질문한 두 가지 먼저 답변하시고 그 20대 부분에 그 분석 자료를 제가 자료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20대 영끌 이런 그 과장된 인식을 가지고 나온 게 저는 청년 원가주택이라고 봅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이에요. 5년 후에 분양할 때 돈 있는 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분양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줘야 되는데 엄빠 찬스 써서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청년 원가주택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대표 상품으로.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 특히 2030 영끌의 실체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모의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이 고통이 집중된 곳은 특히 자신이 경제활동도 하면서 거기 소득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공포 구매를 한 이러한 이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특히 30대 직장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당장은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또는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해법 중에 하나로 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라든가 소득, 자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이 오히려 더 자산 형성의 계기로 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겠습니다. 예, 지금 깡통 전세라는 게 결국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이 전세가를 상회하는 부분에서 무리한 갭 투자라든지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급격하고 너무나 난폭한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은 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과거에 방만한 전세 대출, 그래서 다주택자들, 갭투자들,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러서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 끌어서 투자했던 이런 부분들이 매매 가격 하락기에 나오는 이런 조정 과정 전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석을 잘 가리고 그리고 경착륙을 저희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